네, 8단원 문학의 가치 1. 작품을 감상하는 눈 개념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학습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학습을 합니다. 학습지 8단원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참고하면 되고, 또 학습지가 없는 학생들은 네이버 밴드에 같이 올린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 핵심 개념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주체적인 해석과 평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작품을 읽을 때 바로 작품의 수용에 대한 것이 핵심 개념이고, 세 번째가 이제 문학 비평이 바로 이번 단원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체적인 해석과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시나 소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감상을 하는데, 감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감상이나 해석이 아닌 자신의 주체적인 해석과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감상을 하면서도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문학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잠시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 배경 지식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때 작품에 대한 해석은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상하고 해석하는 적절한 근거를 들어야 바로 객관성을 얻을 수 있다. 정리를 하면은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를 문학 작품 속에서 또는 그 밖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을 해야지만 객관성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체적인 해석과 평가는 적절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을 해야 객관성을 얻을 수가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 작품은 해석이 하나가 아니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학 작품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작품의 의도나 내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가 창작을 한 의도나 또 작품의 내용, 그리고 또 표현 방식 등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세 번째, 다른 사람이 해석한 내용 중에서도 어, 다른 사람이 해석한 내용 중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상이나 해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상과 해석 중에서도 작품과 관련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서 근거를 찾으면서 감상을 해야지, 이것이 바로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면서 또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의 감상 및 해석의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우리는 감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인 바로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석의 이 주체적인 관점과 더불어서 작품을 해석을 할 때 해석의 근거는 작품 속의 어떤 구절을 참고해서 그거를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네, 다시 해석의 근거는 작품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작품 속의 구절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야 되고요. 또 작품의 외적 사실들, 작품 내적 사실들이 아니라 작품 외적 사실들, 어떤 그 작품의 어떤 해석을 하는데 뭐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나 어떤 작가에 관한 또 그 작품과 관련된 그 외적 사실들의 근거를 삼아서 감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삶과 가치관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작품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상황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 근거를 삼아서 해석하고 비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독자 입장에서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개인적 감상의 구체화 단계입니다. 네,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와 공감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요.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감상을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사람의 감상이나 다른 사람의 감상이나 뭐 친구나 아니면은 뭐 비평문 같은 게 되겠지. 감상이나 반응과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의 감상을 재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개인적 감상의 구체화 단계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감정을 문학 작품 속의 부분들을 찾아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상과 비교 대조하면서 감상을 재구성한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작품에 대한 비평적 감상 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단순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쳤겠지만 이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이제 비평하는 단계까지, 비평적 감상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네, 독자는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작품을 재구성해보고 작품에 담긴 한계나 모순 등을 살펴 문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배경지식 등은 물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비평적 감상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다음 단계 작품에 담긴 가치의 주체적 수용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평적으로 감상을 했다면 작품에 담긴 가치를 이번 단계에서는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야. 독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는 물론 작품이 쓰인 시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시대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를 우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의 독자는 기본적으로 작품에 드러난 당대의 가치를 당대의 시각에서 우선 살펴보고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작품이 창작될 그 당시의 시각에서 작품의 가치를 살펴보고 작품을 읽는 현재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각과 비교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자기화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개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전소설, 뭐 심청전이나 흥부전, 춘향전 같은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우선 그 작품이 창작될 당시, 그 당시의 시각에서 우선 살펴보고 또 그 작품이, 그 고전소설이 현재의 시각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체적 수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학활동의 생활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학활동의 생활화는 예술로서 문학을 수용하고, 문학은 예술의 하위 범주가 되겠지.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일을 일상생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학활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을 수용하고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일이 습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문학 작품을 습관화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문학 독서 노트 쓰기, 감상문 쓰기, 비평문 쓰기, 작품 쓰기, 작품 발표하기, 또 발표된 작품 토의하기, 문학 관련 행사 참여하기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문학 작품을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감상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이제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생활화의 방법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은 국어로 이루어진 예술이므로 이러한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생활화하려면 국어 의사소통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학 감상과 비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품이 쓰였을 때의 사회문화적 상황, 시대적 상황, 작가의 이력과 작품 경향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작품이 내적, 작품 그 자체를 내적이라고 하고 외적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감상한다. 그래서 우리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작품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절대론적 관점에서의 감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또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작가의 측면, 작가의 어떤 삶이나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 어떤 또 다른 창작한 작품들을 참고해서 감상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관점에서의 작품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감상을 할 때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현실을 고려해서 감상하는 방법을 반영론적 관점에서의 감상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작품을 감상을 할 때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수능 국어에서도 이제 이 감상의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내재적 관점에서의 비평과 외재적 관점에서의 비평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용어는 조금 낯설지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면 작품 그 자체로만 감상을 하는 것을 바로 내재적 비평이라고 하고 작품 외적인 것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외재적 비평이라고 그래. 외재적 비평이라는 거. 좀 전에 화면에서 보듯이 작품을 둘러싸서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있었지. 그 다음에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둘러싼 어떤 상황, 현실이 있지. 그래서 작품 그 자체만으로만 감상하는 것을 내재적 비평이라고 하고 작가 측면, 그다음에 현실, 당대 현실, 그다음에 독자 측면에서 감상하는 것을 외재적 비평이라고 합니다. 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재적 비평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 자체만을 중시하는 비평의 관점이다. 구성의 방식, 예를 들면 구성 방식, 인물 시점 등이 지닌 의미나 작품의 내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재적 비평으로서는 첫 번째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거는 작품을 감상을 할 때 현실, 당대의 현실, 또 사회문화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감상하는 관점이야. 현실 세계와 문학 작품과의 대응 관계를 중시하는 비평의 관점으로 작품이 대상으로 삼은 현실 세계에 주목하여 연구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반영론적 관점이야. 그 다음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 측면이야.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중시하는 비평의 관점으로 작가의 전기적 상황, 성장 배경, 사상, 취미 등
이나 심리 상태, 작가의 심리 상태야 등을 연구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효용론적 관점은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비평의 관점이라는 거. 작품을 읽은 독자가 얻은 감동이나 깨우침, 교훈 이런 것들을 이 무엇이며 작품의 어떤 내용이 독자에게 유용함을 주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 바로 효용론적 관점에서의 감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8단원에서는 소설 한 편, 단편 소설 한 편을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한번 주체적으로 감상을 하고 비평문도 써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